단 하나의 식물이 세상을 구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그 놀라운 사실이 이미 50년도 더 전에 밝혀졌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매년 돈을 내고 사는 비료값, 영양제값, 그리고 식탁에 오르는 비싼 식재료들, 그중 대부분은 원래라면 굳이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그 당시 조용히 땅속에 묻혀버린 단 한 그루의 식물로 인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시간은 1975년, 미국의 한 과학위원회는 어떤 보고서를 하나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딱 한 종류의 식물이 가진 엄청난 힘과 그 속에 숨겨진 가치가 적혀 있었죠. 그것은 그저 영양가가 조금 높은 평범한 작물이 아니었습니다. 잎부터 꽃, 꼬투리, 씨앗, 그리고 땅속에 맺히는 뿌리 열매에 이르기까지 식물 전체가 식재료가 되면서도 스스로 흙을 기름지게 만들고 심지어 주변의 다른 작물까지 잘 자라게 돕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동물성 고기에 절대 뒤지지 않는 영양소를 품고 있었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성분과 피를 맑게 하는 성분도 아주 풍부했습니다. 농약도 화학비료도 전혀 필요하지 않으면서 단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의 삶의 바탕을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식물. 그야말로 완벽한 식물이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는 존재였죠. 당시 과학자들은 이 식물을 가리켜 완벽한 시장이라고 부르며 먹을 것이 부족해 고통받던 여러 나라들에게 최고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식물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보고서는 세상을 바꿀 만한 엄청난 가능성을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방송이나 신문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와 경제를 쥐고 흔드는 힘에 의해 아주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모습을 감추고 말았죠. 그로부터 반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 이 식물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들춰내는 것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흔한 식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돌아가는 세상의 톱니바퀴 속에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사람들을 돕던 존재가 어떻게 흔적도 없이 지워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그 식물의 이름은 대체 무엇일까요? 왜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걸까요? 그리고 왜 지금 와서 다시 이 식물에 주목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조용히 닫혀 있던 기억의 문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조용히 봉인되었던 기억의 문을 열면 그곳에는 마치 꿈속에서나 볼 법한 식물이 하나 나타납니다. 꼬투리에 마치 날개 같은 모양이 달려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날개콩입니다. 이 식물이 정말 놀라운 점은 식물을 이루는 모든 부분이 사람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에는 열매가 맺히고 잎과 꽃은 그대로 따서 먹을 수 있으며 초록빛의 어린 꼬투리는 아삭아삭 씹히는 맛과 기분 좋은 단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푹 익은 씨앗은 잘 말려서 콩으로 요리해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저 먹을 수 있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영양가와 스스로 생명을 이어가는 힘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날개콩의 씨앗은 바짝 말린 상태에서 무려 35에서 40%나 되는 단백질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밭에서 나는 고기라 불리며 최고로 꼽히는 일반 메주콩의 평균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수치입니다. 게다가 단순히 양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 아주 조화롭게 들어있어서 고기나 우유에 맞먹을 정도의 영양을 자랑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부족한 영양을 채우려 약국에서 파는 영양제에 기대어 살아가지만 이 식물을 하나 기르는 것만으로도 그런 의존을 크게 줄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다 날개콩의 뿌리 열매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땅속에서 자라는 이 열매는 겉보기엔 길쭉하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 든 단백질의 양은 우리가 흔히 먹는 감자의 무려 70배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탄수화물과 함께 우리 몸에 꾸준한 힘과 영양을 한꺼번에 불어넣어주는 가장 이상적인 식재료로서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가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뼈 건강을 돕는 성분과 피를 채워주는 성분, 비타민 A와 C, 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섬유질 등 우리가 매일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성분들도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잎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고, 꽃은 요리의 색감을 살려주면서 은은한 단맛을 더해줍니다. 어린 꼬투리는 볶음 요리나 국물 요리에 아주 좋고, 씨앗은 콩밥을 짓거나 콩자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열매는 포슬포슬하게 쪄서 밥 대신 먹을 수도 있죠. 그 다양한 쓰임새를 보면 정말 식물 하나만으로도 부엌 살림이 완벽하게 끝난다고 해도 절대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식물이 진짜 대단한 이유는 그저 먹거리로서의 가치 때문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스스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끈질긴 힘에 있습니다. 그 스스로 살아가는 힘이야말로 수많은 과학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1975년 미국의 과학단체는 굶주림과 영양 부족으로 고통받는 여러 지역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식물로서 날개콩을 공식적인 보고서에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 식물의 모든 부분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영양 부족이 심각한 개발도상국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심지어 보고서는 날개콩을 가리켜 식료품 시장 전체를 식물 한 포기에 꾹꾹 눌러 담은 식물의 시장이라고 부르며 그 가치를 강력하게 밀어붙였죠. 이 발표는 순식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았고,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 있는 연구소에서 시험 삼아 날개콩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농부들은 이미 몇 세대에 걸쳐 날개콩을 직접 길러온 경험이 있었기에 그 엄청난 가능성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들 역시 그 농부들의 오랜 지혜가 맞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었고, 날개콩이 진짜 보물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뜨겁던 흐름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뚝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돕겠다고 나섰던 돈줄은 하루아침에 끊겼고, 기술을 가르쳐 주려던 움직임도 하나둘씩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토록 엄청난 기대를 받으며 뜨거운 열기 속에 오르내리던 식물이 마치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조용히 창고 구석으로 치워진 것처럼 국제사회의 관심 속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뒷배경에는 마침 같은 해에 일어나고 있던 또 다른 조용한 움직임이 숨어 있었습니다. 1975년 전 세계의 농약회사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으며 특정 제초제를 뿌려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작물을 만드는 일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10년 뒤에는 그 독한 약을 견뎌내는 콩과 옥수수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전 세계의 밭으로 무섭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작물들은 농부들이 매년 새롭게 씨앗을 사야만 했고, 게다가 그 회사에서 파는 특정한 농약을 쳐야만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끝없이 돈을 벌어들이는 완벽한 돈줄이었죠. 하지만 날개콩은 그 구조와는 정반대에 서 있었습니다. 농부가 직접 씨앗을 거두어 잘 보관했다가 다음 해에 똑같은 땅에 다시 심을 수 있고, 농약도 화학비료도 전혀 필요 없으며 심지어 땅까지 비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작물에 과연 돈을 쥔 사람들이 투자를 할까요? 자신들이 돈을 버는 방식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릴 만큼 스스로 당당하게 서 있는 식물을 누가 반가워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날개콩이 세상에서 지워진 진짜 이유입니다. 날개콩이 묻혀버린 이유, 그것은 결코 우연이나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조용한 탄압이었습니다. 농업이 현대화된다는 그럴싸한 포장 아래 넓게 퍼져나간 것은 거대 기업들이 쥐락펴락하며 끝없이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였습니다. 해마다 새로운 씨앗을 돈 주고 사고 정해진 농약과 비료를 뿌려대며 한 번씩 거둘 때마다 땅은 점점 지치고 메말라가게 만드는 것. 바로 그곳에 기업들이 노리는 진짜 가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익은 농부들이 자신들에게 기대고 매달리는 데서 태어나는 법이니까요.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가진 식물은 그 거대한 물결을 거스르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과거의 날개콩을 널리 퍼뜨리려던 계획은 농부들에게 직접 지식과 씨앗을 건네주고 그 동네의 흙에 뿌리를 내리는 농업을 돕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움직임은 엄청난 규모로 물건을 사고 파는 큰 시장이나 세계적인 농업 자본가들과는 도무지 섞일 수가 없는 것이었죠. 게다가 날개콩은 열매를 가공하거나 오래 보관하기 위한 거창한 기계나 시설도 필요 없고, 그 동네에서 길러서 그 동네에서 바로 먹는데 가장 잘 맞는 식물이었기 때문에 크게 내다 파는 유통구조에서도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식물은 물건으로서 사고 파는 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장 경제라는 차가운 논리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인정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불을 지핀 것이 과거 식민지 시절부터 이어져온 잘못된 농업 정책의 찌꺼기들입니다. 특히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한 가지 작물만 넓게 심는 것을 강요받았고, 여러 생명이 어우러지는 전통적인 작물이나 농사짓는 지혜들은 철저히 무시당해 왔습니다. 그 탓에 수많은 지역에서 날개콩은 자취를 감추었고,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전해주던 소중한 지식들도 뚝 끊겨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해마다 새로 씨앗을 사야만 하고 거대 기업에 꼼짝없이 기대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면 과연 거기에 진짜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날씨가 미쳐버리거나 큰 재난이 닥쳐서 먹거리를 실어 나르는 길이 꽉 막혀버린다면 당장 여러분의 밥상은 어떻게 될까요? 날개콩은 그 질문에 대한 답 중 하나를 조용히 우리 앞에 꺼내어 보여줍니다. 씨앗은 내 손으로 직접 받고 비료도 농약도 칠 필요 없이 흙을 살리며 내 가족의 배를 든든히 채워주는 것. 그것은 농사짓는 권리를 다시 우리 손으로 되찾아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가 그토록 두려웠던 것입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거친 시대의 물결을 거스르며 날개콩과 함께 묵묵히 살아온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의 작은 텃밭 안에는 수십 년에 걸친 조용한 고집과 씨앗을 둘러싼 또 하나의 진짜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조용한 저항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자리한 김할머니의 밭이었습니다. 산비탈에 기대어 사는 김할머니는 올해로 78이 되셨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태어나 세상이 정신없이 변해가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평생을 흙에 뿌리 내리고 살아온 억척스러운 분입니다. 할머니가 날개콩을 태어나서 처음 본 것은 아직 앳된 10대 시절, 친정할머니의 밭에서 자라던 모형이 참으로 신기한 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꼬쿠기에는 4장의 얇은 날개 같은 것이 툭 튀어나와 있었는데 햇살을 받으면 투명하게 반짝반짝 빛나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고 하십니다. 친정할머니는 그 콩을 무슨 잡지나 홈쇼핑 같은 곳에서 돈을 주고 사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위, 또 그 윗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씨앗을 해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심고 기르고 거두어서 다음 해로 계속해서 이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할머니에게 날개콩은 희귀한 식물도 유별난 작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년 여름이 오면 어김없이 마당 한 구석을 채워주는 식구 같은 존재였죠. 젊은 시절엔 할머니도 농협에서 나누어준 계량종 메주콩이나 토마토 씨앗을 시험 삼아 심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독한 농약이나 비료를 치지 않으면 안 되게 변해갔고 땅도 점점 푸석푸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문득 옛날 친정할머니가 지나가듯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콩은 지가 알아서 흙을 기운차리게 만들어주니까 손이 안 가. 그 말씀 하나만 믿고 김할머니는 다시 날개콩을 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흙의 빛깔이 진하게 변하고 벌레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주변에 심어둔 다른 채소들까지 훨씬 더 잘 자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날개콩을 길렀고 꼬투리가 튼실하게 여물면 조금 남겨두었다가 씨앗으로 받아 친척들이나 이웃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나누어 주셨습니다. 돈 벌어주는 콩이 아니지만 써도 내 속이 제일로 편하가자녀. 그렇게 말씀하시며 활짝 웃으시는 김할머니의 손은 오랜 세월 흙을 만져오느라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거친 손 안에는 틀림없는 자연의 이치와 꼿꼿한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것만 최고라며 떠받들어지는 세상 속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꿋꿋하게 자라나 스스로 생명을 잇는 식물이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존재인지, 그것을 말없이 보여주는 김할머니의 밭은 마치 과거의 시간과 앞으로 올 날들을 이어주는 작고 따뜻한 도서관 같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 기특한 식물을 어떻게 길러내고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는지 아주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점은 날개콩이 본래 더운 열대지방에서 건너온 식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따뜻한 날씨와 쨍쨍하게 내리쬐는 햇볕을 아주 좋아한다는 뜻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늦은 봄이 지나고 날이 따뜻해질 무렵부터 쑥쑥 자라기 시작하니 아주 추운 동네가 아니라면 큰 문제 없이 기를 수 있습니다. 씨앗을 심는 시기는 보통 5월 중순에서 6월 초순 무렵이 가장 좋습니다. 작은 모종 화분에서 먼저 싹을 틔워도 좋고 밭이나 베란다 화분에 곧바로 심어도 괜찮습니다. 싹이 트는 데는 며칠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날씨만 따뜻하면 아주 씩씩하게 고개를 내밉니다. 다만 싹이 트고 나면 곧바로 덩굴이 뻗어나오기 때문에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무언가가 꼭 필요합니다. 지지대나 그물망을 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짐이 있는 것은 바로 옆에 키가 큰 식물이 있으면 그 줄기를 친친 감고 올라가며 자라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김할머니의 밭에서는 옥수수나 해바라기 곁에 심어서 알아서 타고 올라가게 두신다고 하네요. 날개콩은 손이 진짜 안 가는 편입니다. 물도 흙이 너무 바짝 마르지 않을 정도로만 주면 충분하고 비료는 거의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잎만 무성하게 자라버리고 정작 열매는 잘 맺히지 않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씨앗을 심고 2달쯤 지나면 드디어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하얗거나 연한 보랏빛을 띠는 예쁜 꽃이 피고 나면 그것이 곧 날개가 달린 독특한 꼬투리로 변해갑니다. 잎은 아직 어리고 연할 때 따서 먹으면 아삭아삭한 식감과 순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대로 밭에 내버려 두면 꼬투리 속에서 씨앗이 단단하게 여물어가고 완전히 바짝 마르면 다음 해에 심을 씨앗으로 잘 챙겨둘 수 있죠. 이렇게 씨앗을 내 손으로 직접 받아두는 일이야말로 날개콩이 가진 진짜 살아있는 힘을 몸소 느끼는 벅찬 순간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찬바람이 불고 가을로 접어들어 덩굴이 시들 무렵 조심스레 땅속을 파헤쳐 보세요. 생각지도 못했던 길쭉한 뿌리 열매가 불쑥 얼굴을 내밀지도 모릅니다. 그 열매는 쪄서 먹거나 구워 먹거나 혹은 곱게 가루를 내어 쓸 수도 있어 요리의 폭을 엄청나게 넓혀줍니다. 날개콩은 그저 밭에서 나는 수많은 작물 중 하나가 아닙니다. 매년 기를 때마다 내가 딛고 있는 흙을 기름지게 만들고 다음 계절로 또다시 생명을 넘겨주는 우리 삶 속의 작고도 완벽한 순환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날개콩을 어떻게 밥상에 올릴 수 있을지 매일매일 요리로 즐기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갓 자라난 부드러운 잎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나물로 조물조물 무쳐 먹거나 구수한 된장국에 건더기로 훌쩍 넣고 끓여 먹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히 거슬리는 냄새가 없고 은은한 푸른 향이 입안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불을 아주 살짝만 데워도 쨍한 초록빛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보기만 해도 입맛이 도는 반찬이 되죠. 그 다음 꽃입니다. 날개콩이 꽃은 하얗거나 연한 보랏빛을 띠고 씹을수록 살짝 단맛이 도는데 새콤달콤하게 무치거나 샐러드에 살짝 곁들이면 색깔이 확 살아납니다. 생일 같은 좋은 날이나 조금 특별하게 기분을 내고 싶은 날의 밥상에 아주 그만입니다. 평소엔 잘 먹지 않던 꽃을 입안 가득 음미해보면 자연이 참 넉넉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니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꼬투리는 껍질이 아직 질겨지기 전에 따서 볶아 먹거나 튀김으로 해 먹으면 아삭하게 씹히는 맛이 끝내줍니다. 볶을 때는 참기름을 살짝 두르고 소금만 톡톡 쳐서 볶아내도 밥 한 그릇은 뚝딱 비울 만큼 훌륭한 요리가 되고 튀김옷을 아주 얇게 입혀서 바삭하게 튀겨내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서 자연의 맛을 온전히 입으로 즐기는 엄청난 호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단단하게 여문 씨앗은 바짝 말려두었다가 콩자반을 하거나 밥 지을 때 섞어 먹으면 좋습니다. 양념을 진하게 하지 않아도 콩 자체의 맛이 아주 고소하고 씹으면 씹을수록 은은한 단맛이 입안 가득 번집니다. 썩지 않게 보관하기도 편해서 아주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혹시 모를 큰 재난이 닥쳤을 때를 대비한 든든한 식량으로도 매일 밥상에 얼릴 단백질 덩어리로도 언제나 믿음직한 녀석입니다. 마지막으로 흙을 살살 파서 얻어낸 길쭉한 뿌리 열매는 감자처럼 포슬하게 쪄도 맛있고 불에 구워 먹어도 고소한 향과 부드러운 단맛이 일품입니다. 된장에 쓱쓱 버무려 먹어도 좋고 서양식으로 걸쭉하게 수프를 끓여도 좋으며 강판에 싹싹 깔아서 부침개 반죽에 섞어 부쳐 먹어도 참 재미있는 맛이 날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날개콩은 도무지 한 종류의 식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수만 가지의 다채로운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맛을 오로지 내가 직접 밭에서 길러낸 것만으로도 든든하게 채울 수 있다는 사실에 어느 순간 가슴 한편이 벅차오르는 뿌듯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왜 지금 이토록 뒤늦게 이 식물을 다시 이야기해야만 하는지, 내 손에 쥐어진 이 작은 씨앗 하나가 세상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첫걸음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던졌던 그 물음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왜 하필 지금 와서 날개콩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왜 50년도 더 전에 문서로까지 남겨졌으면서도 그 뒤로 아무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식물이 그들이 쳐놓은 그물에 구멍을 낼 완벽한 정답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다시 말해, 돈을 쥔 어느 누구의 주머니도 불려주지 않고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며 그저 묵묵히 제 할 일만 완벽하게 해내버리는 존재. 그런 것이 농부들의 밭에 쫙 퍼져버리면 누군가에게 끝없이 기대고 돈을 바쳐야만 굴러가도록 만들어 놓은 수많은 돈벌이의 판이 완전히 깨져버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식물을 심고 가꾸는데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씨앗은 마음만 먹으면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꼭 특별한 농기구 가게를 찾아가지 않아도 씨앗을 나누어 주는 곳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그리고 기르는데 대단한 농사 기술이나 태평양같이 넓은 밭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 햇볕이 적당히 들어오는 아파트 베란다 한 구석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도 한번 심어보자 하는 마음가짐, 내 두 손으로 먹거리의 생명을 직접 이어보겠다는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그 첫걸음입니다. 그 한 걸음은 머지않아 엄청나게 거대한 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흙은 다시 숨을 쉬며 기름져지고 그 땅에서 다음 계절의 채소가 자라나며 내 가족의 식탁을 건강하게 지켜냅니다. 그것이 대단한 혁명은 아닐지 몰라도 분명 세상을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바꾸어 나가는 위대한 행동입니다. 강원도의 김할머니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듯 우리 역시 매일매일 숨쉬는 일상 속에서 밝은 미래를 흙 속에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먹거리라는 것은 원래 우리 곁에 훨씬 더 다정하게, 훨씬 더 가까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먹기 편하고 기르기 쉽다는 핑계에 속아 넘어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소중한 거리를 훌쩍 멀어지게 만들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날개콩은 그 멀어진 거리를 아주 조용하지만 힘차게 다시 좁혀주는 훌륭한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와 이 씨앗을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내가 애지중지 길러서 거둔 씨앗을 이웃의 손에 살며시 쥐어주는 것. 그 작은 행동 속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내일의 희망,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김 할머니의 손에서 시작된 그 따스함이 그래왔듯 이제 여러분의 두 손에서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이 싹을 틔워 퍼져나갈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부디 이것 하나만은 잊지 말아주세요. 문득 생각이 날 때 날개콩이라는 이름을 한 번쯤 떠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조금의 여유가 되신다면 흙을 파고 직접 한번 길러보세요. 그 작은 결심 하나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에 생각지도 못했던 따뜻한 온기와 벅찬 자부심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미래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미래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바닥 위에 놓인 아주 작은 씨앗 한 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